예, 그럼 오늘 그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이재명 초청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예, 바쁜 와중에도 가상자산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청년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E 주최로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고 가상자산에 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소개와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이재명 후보님과 유동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오늘 참석해 주신 청년 여러분께서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 후보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전달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촬영합니다. 자, 제가 청년은 한번 여러분 합니다. 청년은 파이팅! 청년은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가상자산 관련 우리 관련 업체 또 종사자, 투자자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들 번잡하게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현재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렵고 또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청년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에게 이제 꼰대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기성 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회 부족에 따른 이 극심한 경쟁 그리고 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고통 절망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긴 하지만 아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분들 본인들의 그 고통에 비하면 실제로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또 우리 세상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인 불로소득, 소위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서 소수의 권력자들과 또 이 권력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독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들은 자산 축적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들을 국민들에게 저항 없이 완전하게 이제 환수해서 돌려드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제도 범위 안에서 만들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개발 이익의 몇 퍼센트를 국가에 반납해라라고 하면 이익이 없다고 다 비용을
부풀리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익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죠. 또 이 정치적으로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민간 개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를 민간 개발에 유리하도록 하고 심지어 공공 개발을 하겠다는 LH나 성남시를 압박하고 강요해서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해서 이익을 일부 나누면 또 그에 대해서 본심은 왜 공공이 환수했냐인데 겉으로 내세울 때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왜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말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다 거부하고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송영길 대표님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고민한 결과 결국은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 어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근데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일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황되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때도 아마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조개 껍데기 뭐 주워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종이 쪼가리 화폐라고 하는 지폐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용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고 권위라고 하는 걸 부여하니까 모두가 믿고 거래하면서 이제 교환 수단이 됐던 거죠. 근데 교환 수단은 교환 수단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추가의 자산을 창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소위 기축통화국들이 누리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자산도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미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또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걸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이 가상자산들이 실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거래 규모가 뭐 코스닥을 넘어서고 또 이걸 보유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의 가상자산 코인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 그 외국의 가상자산을 다 구매해야 되고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또는 개발했던 측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국부는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미 열리고 있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만 하고 규제만 하고 막기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리도 없고 결국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는 한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또는 전 세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그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해서 뭐 부당한 기만 행위나 또는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를 또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인데 이 신세계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적으로 적응하고 설계하고 또 길을 만들어 나갈 전문 인력들도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양성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걸 마치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세제도에서도 불이익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또 일종의 국가적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역시 가상자산 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속하게 보호보다는 과세를 좀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실망하고 또 어쩌면 원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언제부터 할 거냐, 두 번째는 세율의 문제라든지 또는 기초공제 금액의 한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이미 일부 발표도 하고 입장도 낸 것 같은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250만 원부터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저희도 정책 판단에서 우리 유동수 TF팀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 관심 많으신데 과연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어떻게 시장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거기 더해서 우리 자체의 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가상 자산도 또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인이 K 코인 뭐 이런 이름으로라도 한국의 가상 자산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문제나 또 뭐 과세 등등의 이익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그걸 빠르게 적응해서 쫓아가고 또 선도하는 집단이 있고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면서 계속 새로운 세계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했던 그 집단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일선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오늘 많이 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도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뭐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이 길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또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의 가상자산에 관한 서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이따 다시 마무리하는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님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투자와 자산 형성의 기회라는 말을
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님과 우리 김병옥 가상자산 TF 간사님인데 우리 정무위 간사님이기도 하고 우리 금융 제1소위 소위원장이어서 가상자산 법을 만들 분입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최인호 의원님, 또 강훈식 의원님, 한진호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전용기 이소영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상자산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든든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쪽 개발 쪽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오늘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난 9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지난달에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전환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 거래대금이 코스피 1 거래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한 시세 조작, 처벌 대책과 같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가 이 가상자산 TF가 발족했는데요. 그동안 학계 업계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는 실제로 이 가상자산 개발, 연구, 투자 이런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2030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오늘 기탄 없이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16일 날 가상자산 입법화를 위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무위에서 우리 김병옥 간사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민, 의견 다 발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가상자산 업권법 만드는데 다 녹여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계신 데서 여러분들의 평소 고민했던 얘기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참석자 의견 정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초청 간담회의 주 목적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님이 잘 듣고 이를 공약과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을 하기보다 경청하고 좋은 정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15분 정도 돼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발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희망하시는 분께서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후보님께서 진행하시죠.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시간 굳이 제한 안 해도 되고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오신 분도 꽤 많고 해서 누가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좀 뭐 보완하고 하면 굳이 그렇게 시간 구애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례적인 얘기는 좀 생략하면 좋겠고요.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얘기를 축약해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저도 의견도 좀 내고 또 우리가 당에서 개발 이익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소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견을 한번 좀 이렇게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자유롭게 아무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 네, 서동원 저 스테이션 대표님. 블록 서동원 대표입니다. 지금 정책으로 나온 부분 중에 그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접목이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이 부동산에 적용되려면 가장 합리적인 도구가 NFT라는 도구입니다. 네, 네. 이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을 네. 갖고 있는데 실제 지금 유럽에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NFT가 부동산에 접목되는 방식은 그 오프라인 작품의 디지털화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 토큰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산의 소유권 정보를 나타내는데 이 과정이 소유권, 건설 계획, 그리고 위치 및 이 투자자의 권리와 같은 모든 세부적인 상황을 이 변조할 수 없는 디지털 형식으로 매핑을 하고 이걸 스마트 컨트랙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산 가치는 고정된 수익 토큰에 분배돼서 투자자에게 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발행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이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메타버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똑같이 전 세계 상위 1%만 갖고 있는 상위 1%만 투자할 수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을 하위 1%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금 이제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実現이 된다면 모든 진행하는 과정을 디지털로 먼저 시연할 수 있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도 관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개발 이익까지도 투명하게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NFT와 이 메타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AI 기술, 즉 개발이 진행됐던 사례들을 머신러닝을 계속해서 AI를 적용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원가 이것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변동성이 있는 변수를 나중에 체크를 하면 아주 전 국민적으로 투명한 이 관제가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 이 메타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 상위가 우리나라 하위 20%보다 100배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투자할 기회조차 갖기가 어렵고 투자 단위가 너무 크다는 건데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NFT를 적용을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걸 컨버전을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울 상업용 부동산이 올해 전 세계에서 3등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등. 뭐가요? 거래액이랑 이 상승률이요. 이걸 기반으로 한 아까 말씀하신 K코인을 발행을 해서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금은 쉐어딜 형태로 세금 적게 내고 이익 많이 가져가는데 이 NFT를 통해서 거래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면 우리의 부가가치 자체가 이 상업용 부동산이랑 연동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 이게 워낙 다양해서 네. 방식은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이 실제 투자 비용과 최종 거래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발생하고 부정거래도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일단 전 국민에게 이 개발 비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으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네. 나중에 이게 투자액 대비 분명히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일 경우 근데 그거를 차액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이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화폐 기능을 사실 하게 되죠. 거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당내 그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논의나 설계에도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그 암호화폐가 그 NFT하고 큰 차이점이 암호화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NFT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에서 거래될 수 있고
글로벌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직 1%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한다면 전 세계에 또 솔루션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조개 껍데기 화폐보다는 저기 금 화폐가 좀 더 나을 거고 네. 그런 거죠. 그거보다는 이제 신용이 부과된 주조 화폐, 그 정말 주석 같은 걸 만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뭐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또 네,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우리 모니랩의 정문창 CTO님. 저희는 저는 청년이지만 사실 청소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현재 지금 유권자는 아닌데, 근데 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드는 모니랩의 CTO 정문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인 가상 자산이 앞으로 누가 가장 많이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주요 공약이었던 국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삶을 위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사실 기존 금융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규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지금 NFT 말씀도 하셨는데 그 NFT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래 자산을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규제 개선이나 새로운 금융 정책이 추가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한테 물어봐도 답은 잘 안 나올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이제 기본적 사고인데 규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안 되는 건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제에 관한 전체적 방향을 설정한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뭐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이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공무원들이 비전문가가 다 알아가지고 그걸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다 설계해서 그 안에서만 해라 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들도 사실은 저는 개별 기업들로 지금 나눠 있는데 협회나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좀 만들고 그 안에서 공통의 논의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문창 CTO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뭐 누구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끝나갈 때 되면 꼭 막 그 손 들고 그러더라고. 네. 네. 자 없어야 할 말이? 네. 없으면 이제 끝내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서의 신중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블록체인 경제 특구가 부산에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블록체인 개발 기업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들이 작업을 치르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도 블록체인 특구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규제 특구는 수도권에는 기본적으로 안 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고 가능하면 지방으로 정책적 배려를 한다, 우선한다 이런 방침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죠. 사실은 이게 첨단 산업일수록 집중하는 게 여러 가지 부수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저희는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유동수 팀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 잘 안 돼요. 저쪽으로 다 분산시켜 놓으면 이게 모여야 효과죠. 이 가상화폐는 사실은 실질 가치를 개별적으로 따지면 없는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래 저거를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자. 우리가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하자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니까 가치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집합의 효과 같은 것인데 이게 분산시키면 사실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서울 수도권에서 다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분산의 이익 그다음에 집합의 이익 이게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솔직하게 하세요. 별로 저 업계에서 당이나 정치권 그다음에 제도권에 대해서 별로 요구할 게 없나 본데 잘 되고 있나 보죠? 가만 놔두면 되겠는데? 예, 발카리 현영권입니다. 네. 지금 이거 가상 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연유를 아주 짧게 30초 내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법률적인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90년대 초반에 세계 최초로 한번 온라인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막 이렇게 개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면 이제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게임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야 인터넷으로 하는 걸 왜 문관부로 와? 그래서 정통부를 찾아갔어요. 또 야 이거 게임이잖아. 그래서 핑퐁을 하다가 1년 동안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초 사례다 보니까 그러다 결국에 이제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이렇게 됐는데 참 웃기는 거는 애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비도 있었고 ADSL하고 이러던 시절이라 전화비로 30만 원 쓰고 집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 뭐 셧다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킹을 왜 하죠?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교환하려고 하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금융이라는 겁니다. 난 게임을 서비스하고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10,000원 주고 10만 원 주고 교환하는데 금융업이래요. 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교환하는 별도 이제 사업체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내가 게임을 해서 얻어진 아이템을 교환하는 어떤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의를 하다가 가장 이 방식이 어때? 라고 제안된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조작 못하게. 예, 그렇죠. 이 사람한테도 아이템 똑같은 걸 팔고 토끼고 뭐 이런 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못 팔게. 네. 그런데 그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워낙 느려 터져가지고 온라인 게임은 좀 성공하면 동시 접속자가 1,000만 명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초당 처리 능력이 8번입니다. 이건 도저히 갖다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겠다고 이더리움 나오고 에어스 나오고 리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게임에서 내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금융인가요? 과학기술인가요? 그래서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이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하지 마. 이 지금까지 규제 방식인데 거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의 아이템은 문화관광부입니까? 아니면은 기재부입니까? 과학기술부입니까? 지금 가상자산을 기재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에서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은 규제기관이고요.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능기관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한국을 먹여 살리게 될지 모르는 NFT, 메타버스 이런 기술이 왜 규제기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게 최고의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이제 정말 이게 속도전에 가까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경제 산업 환경에서 이게 느려 터지고 옛날에 젖어 있는 그 관료들이 자기들이 정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지역만이라도 그거 하지 말자고 한 게 이제 규제 특구 제도인데 이게 규제 특구를 특정 지역에만 하는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사업이나 이런 게 부산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 인터넷 세상이 부산에서만 있나?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역을 정하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야간에 산업 뭐 예를 들면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부산에서만 해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질문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아까 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6 누가 말씀하셨지? 11월 16일 날 그런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제 질문은 그렇다면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상자산은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의 교차가 돼 있는데 지능기관인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이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뭐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이 정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영권 대표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되면서 투자자 보호 쪽은 이 금융위 쪽에서 소관이고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보호 이거는 과기정통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두 체계로 산업의 보호 육성은 과기정통으로 가고 대신 이 투자자 보호 쪽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래 대금들을 거래소가 별도로 예치한다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규제가 있어야지 그 산업의 토양이 굉장히 평평하고 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네.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점은 맞는데 이제 아마 말씀의 취지는 필요하면 규제해라. 그런데 규제를 할지 안 할지 안정하고 못하게 통째로 봉쇄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네거티브 방식이 되는데 이거 빼고는 다 해라. 못하는 거를 열거한 다음에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후 규제하는 걸로. 그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미리 지금 사전에 심의해가지고 해당이 해라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그 규제 바운더리를 좀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노동청에도 사법경찰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 문제인데도 경찰관이 가 있는 얘기는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상자산의 이쪽에 금융적인 뭐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런 쪽 문제가 있다면 과기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통제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가서 이걸 통제하는 게 맞다는 방식입니다. 네. 하여튼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이제 저는 정부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성장한 관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민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문적 소양이 있는 쪽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줘야 자 이 문제들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 그 행정 총괄 책임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죠. 특히 첨단 산업들은 실제로 이게 편안한 데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못합니다. 막 정말 도전하고 생각이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맞는 거죠. 네, 또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는 블록체인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유니데카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에서 블록체인이 크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측면이랑 하나는 좀 학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제 스스로는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회사입니다. 뭐냐면은 저희 쪽으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고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고 개발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예전에 한 4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뭐 이제 시작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왔다면은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도 문의가 오고 뭐 이제 연매출 1조 이상 되는 기업들도 컨설팅 문의가 오고 할 정도로 확실히 긍정적인 아까 그 비유를 하자면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 올라온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블록체인을 하게 됐을 때 정부라든가 금융기관에서의 그럼 비춰지는 게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네들을 서비스하고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를 한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색안경 끼지 않을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필드에 뛰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이제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2017년, 1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그들이 정말 실력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들이 조금은 더 조금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조금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네. 그들의 힘을 실어 주셨으면 더욱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이런 모임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점 때문이에요. 이게 음지 속에 특정한 소수가 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뭔가 문제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다. 우리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다.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떠한 블록체인이 양질의 블록체인이고 조금은 보완이 필요한 블록체인이고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 뭐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회사라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독점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규제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정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제 좀 한 곳에 절대 이제 그 독점적인 거나 공정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그렇죠. 네. 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기관들. 네, 저도 사실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하던데 이제 신고 제도로 해놓으니까 네. 신고 제도로 하니까 좀 역시 모든 영역에는 이게 이제 좀 글로벌 디지털화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집중이 문제가 됩니다. 집중해서 효율도 발생하고 이익도 발생하는데 불평등이 동시에 발생하죠. 불평등과 격차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과연 그러면 그 가상자산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고 지속 가능하냐라는 점을 대체 누가 판단하냐. 그걸 정부의 판단에 맡겨놓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거래소 상장심사 비슷하잖아요. 거래소 상장심사를 하니까 그게 또 벽이 돼가지고 그 이권 사업화되고 또 부정부패 여지도 있고 한데 제가 미국 거래소 상장 방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시장의 투자자들 스스로 결정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보안 방식 하나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고 그냥 누군가 많이 거래하면 이제 되는 거고 거래 안에서 다 버려지면 없어지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방임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뭔가 자율 심사, 자율 규제의 틀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심사하는 건 옳지 않고 그거는 역시 이제 일종의 사전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규제의 방식, 자율 규제의 방식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미국 그 거래소 상장 방식이 이용우 의원이 그러시던데 투자자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못하는 걸로. 일종의 투자자 집단들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얘기 지금 문제 제기였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백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국처럼 백서를 제출하고 그 백서에 허위가 있거나 그게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희들도 평생 감옥에 보내야지 그런 거. 예. 그래서 백서를 제출토록 하고 백서 내용대로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게 다 자율적으로 상장을 할지 말지는 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대표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안 사버리면 이제 무산되는 거고 사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여기 상장돼 있는 회사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네. 당연히
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외국의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예.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최혜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발카리의 최혜경이라고 합니다. 음.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는 이제 잘못됐다는 의견이신데 지금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서버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외에는 허용을 하니까. 네, 국내에서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게임 산업법이랑 또 연관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그럼 뭐 제가 세부 내용 몰라서 최종 이게 답을 하긴 제가 어려운데. 말씀드린 게임이냐 금융이냐 이 얘기입니다. 금융이라서 불허하고 외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우리도 열어야 되지 기회를 잃고 해외로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아까 서동원 대표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NFT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NFT화를 통해 가지고 뭐 아이템뿐만 아니라 캐릭터 같은 것도 거래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게 지금 좀 어려우니까 꼭 은행 가서 거래해라. 이런 거에 통장 대해서 개설해서. 어떻게 그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로 현재 단계에서 심사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게 아니면 일단 허용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막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문제가 발생해서 막는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게임이 이제 사행성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지를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저도 업계에서 일을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는다랑 오픈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적절하게 보완이 돼서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런 걸 만드시다 보니 그렇죠. 전에 우리 게임 업계가 세계에 거의 뭐 선두 자리를 차지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망가진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4대 악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게 게임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규제를 하고 중국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인데 막느냐 전면 허용이냐 전면 금지냐가 아니고 필요한 적정한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현장에서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 금지 옳지 않아.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럼 허용 100%는 불안해. 그러면 그 중간선에서 어떤 적정한 정도의 규제나 아니면 뭐 자율 규제나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의견 들은 다음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럼 제시를 하면 충분히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이게 이제 아마 현장에 있는 그 불신을 뭐 장난하게 사실 표현하는 거죠. 진짜 할 거야. 아니 저는 그거 인정해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답답함을 느끼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남들은 현장에 죽겠다는데 뭐 이거 제도를 설계하거나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쪽 안 바쁘거든요.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럴 거죠? 속도감 있게. 저는 행정을 하는데 언제나 그 느낀 건데요. 최종 결론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빠른 결론입니다. 그리고 빠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네 민원 접수됐습니다 알려주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이거 좀 의견 좀 내주세요 존중하고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주면 안 돼도 별로 안 섭섭해요. 그런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껌껌먹은 소식이에요. 완전 하몽차사에다가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화나는 거죠.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는 있겠다. 우리 속도감 있게 한번 해보죠. 저희 법안 공청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대표를 한번 뽑아주세요. 공청회 오셨으면 여러분들 입장 의원들에게 대표를 한번 뽑아주시면 공청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협력체 같은 게 있나요? 개발 쪽에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베이스가 부동산 자산 관리하던 베이스에서 이제 IT를 접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기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 비즈니스를 접목해서 어떻게 돈 벌지, 이 돈을 벌면 어떻게 쓸지, 이후엔 어떻게 세금을 내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 나갈지에 대한 분야는 사실 좀 사각지대고요. 이게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제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그 통화의 기반은 글로벌 암호화폐다 보니까 이게 국내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디파이 세계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본사를 한국에 안 둬요. 저희도 이거 그 법률 컨설팅 받았을 때, 아유 서 대표님 싱가포르 가시죠. 아니면 저 실리콘밸리로 가시죠. 다 그렇게 합니다. 본사는 거기다 두고 여긴 일하는 회사만 두세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아우 해외 나가면 우린 글로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게 하는데 돈을 해외로 가게 하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국내법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벽이 좀 높더라. 결론은 말씀드리는 게, 국부 유출이라는 게 다른 게 국부 유출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K코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외국 남의 돈 나라 거 사고 있잖아 우리가. 네, 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그리고 또 선점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내가 나가게 되겠다는 건 결국 여기서 번 돈이 해외로 나간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는 딱히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다. 여기서 회사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 회사를 무슨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지조차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정말 가상자산 대상으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역시도 이 시장이 아직 불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로 보고, 우리가 이 기회를 좀 근간으로 해서 국부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A부터 Z까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규제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예. 우리 서동원 대표님은 그 사업 자체 전망은 좋아요? 저희는 이거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성공할 가능성. 아 저요? 네. 저는 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본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본 거는 모두를 성공하게 할 자신도 있느냐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즉 제도 설계와 정책 결정 집행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 그 말이죠. 아. 제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생각해 저는 사실은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공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한은 우리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험하다죠. 우리 보호한다고 막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했더니 모두가 월담을 해가지고 월경을 해가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딱 그 짝인데, 그러지 않게 사실은 경계를 허물고 이 안으로 모이게 해줘야 되는데, 네,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100% 공감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사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국내에서 활성화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대규모 수도권 택지 개발을 하면 수십조 원의 실제 이익이 생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뭐 아파트 공급 가격하고 공급의 실제 원가하고 현실의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2배 이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 분양받으려고 난리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남고, 건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남겨먹고, 택지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남겨먹기 때문에 이걸 싹 몰아가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두에게 투자 기회를 주고 그 자산 결과를 모두가 가지는데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미래 자산이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필요하면 현금을 내고 그걸 현실화시키든, 거래소에서 그 자산을 거래를 하든, 또 나중에는 이게 하나 뭐 예를 들면 거기에다 약간의 장치들을 부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치 추적,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니까 네. 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모아서 그걸 하나의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자산이 되잖아요.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뭐 10조, 50조 이렇게 똑같이 주고, 현금 내고 그냥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만들어서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 권리를 팔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 개발 이익은 개발 이익대로 국민들에게 배분이 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부수적이지만 더 본질적인 소위 가상자산 코인 시장이 우리나라 걸로 생기고 예를 들면 뭐 외국인들도 누가 그 얘기를 예를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 또는 뭐 네팔 이런 데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요거 사가지고 여기서 이걸 사서 주면은 수수료 하나도 없이 바로, 깔끔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요. 이게 결국은 정부 통제, 정부의 핵심은 사실은 소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네, 네. 거기서 해방된 정말 모든 국민들 구성원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이 온 걸 만드는 거죠. 아까 기본소득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 기본소득을 또 다른 형태로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 수수료 전혀 없이 사실 거래할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나게 서민 대중에게는 이익이거든요. 네, 네. 그 기회를 주자. 네. 물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나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갖 가지 핑계로. 그래서 그럴 땐 저를 좀 지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네. 예,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거고 기존 어쩌면 시장 질서에 도전한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수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기존의 통화 시장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혁명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그냥 좋은 거네 그냥 하자 이렇게 될 영역의 일은 아닙니다. 이건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걸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태로 정치권 내에서만 논쟁하면 무조건 집니다. 네. 이거 허용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온갖 가지 이유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겠지. 불가능하다 뭐 몽상하냐 뭐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이 꽤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게 현실적인 새로운 미래 세계다라는 점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원래 돌아가면 이걸 누가 하냐. 관심 있고 실력 있고 의지 있고 공적 마인드가 투철한 누군가가 해줘야지. 우리 당 내에서도 필요하고요. 우리 김병욱 의원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많이 나이 드셨잖아 지금. 우리 위동수 위원장님도 의욕은 많은데 저도 약간 구식이잖아요. 연식이. 인정합니다. 약간 저도 여러분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인한 이익이 막대하잖아요. 네.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네. 근데 그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네.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위변조라든지 이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우리나라 회계 프로그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워낙 과대한 비용이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그걸 정부가 해서 그렇죠. 보안성도 유지하고 회계 투명성도 제고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투명성 하에 전 국민들을 옛날 한전 국민주처럼 그렇죠. 전 국민들을 소위 노드라 그러죠.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으로 해서 다 노드로 참여시켜서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는 거죠. 배당을 그리고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코인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익 생성 과정도 투명화되고 이익 생성이 배당 과정도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죠. 전혀 세지 않는 그리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한 또 하나 큰 시장이 생기는 거고 국민 모두가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코인을.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로 넘어가면서 이제 큰 논란이 또 일으키겠죠. 근데 이런 과정인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 이해하시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후보님의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건설인 서동원 대표님. 예. 네, 말 안 하신 분이 먼저 하시죠. 네, 네, 하시죠. 아니 서동원 대표님이 지금 부동산 관련 NFT를 뭐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그 한국건설인협회 IT 그 활동에 있는 부위원장이어서 건설 쪽에 이제 메커니즘 말씀드리면 제가 왜 AI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항상 개발을 할 땐 피자빌리티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야 이거 얼마 남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이걸 시행했을 때 남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걸 돌리는 인력이 연봉 3, 4억씩 받는 아주 고가 인력들이고 구하기도 어려운. 근데 이게 AI 기반으로 해서 계속 그 학습량이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 또 한 가지 건설 ERP라는 게 있습니다. 자재를 사올 때 이 자재가 어디서 온 거고 이거 원가 얼마인지까지가 다 기록이 되고 이게 어느 빌딩에 철근 몇 개가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분야의 필요성을 느끼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파트인데 기술은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돈 들어서 안 하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BIM 프로그램과 ERP 프로그램 여기에 NFT까지만 딱 붙으면 원가 관리가 투명하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넘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본 자산을 주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에 약간 좀 이제 워딩의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게임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게임에서 기본 자산을 줍니다. 네, 그렇지. 게임에 회원 가입을 하고 딱 로그인을 하면 기본 자산 줘요. 여기 한 게임 고스톱 이런 거 쳐보신 원래 분 고수도 다 주잖아요. 30만 원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30만 원을 기본 주고 시작해요. 파산하면 한 5번까지는 또 줍니다. 네. 해봐라. 익숙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를 현실로 우리가 이제 옮긴다라고 했었을 때 표현이 코인이란 표현이 나오고 안 듣던 가상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경계심을 갖는 것다 뿐이지 소위 이 나라를 이끌어갈 5년 후 10년 후에 젊은 세대들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궁금한 거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유튜브 보고 확인하고 네이버 가서 물어보고 교류는 게임 가서 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충분히 먹힐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다라는 의견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걸 좀 워딩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서라도 잠깐 의견을. 예, 조금 전에 그 김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그 8TPS, 그러니까 초당 처리 속도죠. 이더리움은 27TPS, 그리고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가장 빠를 때가 3000TPS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이 월급날 최대 트래픽이 초당 8,800 트래픽입니다. TPS죠.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든 기업과 개인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거를 따지면은 그 비자 카드가 초당 55만 TPS입니다. 비자 카드가 물론 국내는 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장사들이 회계 감사로 뭐 분기당하고 반기 보고하고 연간 보고를 하는데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카드 그리고 그 이체를 하는 거 이것을 블록체인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계 감사를 따로 할 일도 없고 실시간으로 카드 끄자마자 이체하자마자 횡령 배임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감시하는 수단으로서는 블록체인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네. 그런데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현재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니 뭐 잠깐 자, 제 시간이 좀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 학술 토론처럼 정리할 수는 없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동원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과학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감시 감독하고 부정부패나 부정거래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지는 쪽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비용이 왜 문제겠어요? 이 비용 이상을 아낄 텐데, 응? 이 비용 이상의 효율이 발생할 텐데 왜 비용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요. 이 불투명 사회를 투명한 사회로 바꾸는 것도 진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면 아마 이 기성세대들의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아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거예요. 그 불합리함과 그 불투명성과 그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명한 합리적인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것도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우 억울하다, 뭐 저 따위로 하느냐, 뭐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진짜 대안을 내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해주고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저는 뭐 우리 유동수도 또 뭐 위원장님도 계시고 김병호 의원도 계시고 뭐 최민희 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우리 이 나라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우리 민주당은 그럴 의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솔직하게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끌고 가야죠. 언제까지나 끌려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는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 공급할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봤자 옛날 거 다시 반복한다. 그러니까 수요자 측의 의견을 들어서 수요자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라. 뭘 우리가 해줘야 될지 이걸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토론에서 안 되는 건 빼고 특별히 문제 없는 건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고 그게 효율을 발휘한다. 그게 성과를 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국회 또 민주당도 그렇지만 정부도 아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왜 지가 주는 것처럼 지 거 주는 것처럼 그러냐. 타인의 것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타인은 누구냐. 주인은 국민이고 민원인이고 업계 관계자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안을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좀 주세요. 여러분은 필요한 걸 알잖아요. 문제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개인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그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면 다 걸러져요. 그래서 그건 집단을 만들고 협업 체제를 만들고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안을 내고 그때 안 하면 그때 비난하시고 그 노력은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특히 정치권이 잘 모르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진짜 몰라요. 저도 공부를 다 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다 모르겠더라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의지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어쨌든 좀 시간상으로 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 의지는 있다.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께 그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잘 반영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새겨 좋은 정책, 좋은 공약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김병훈 의원은 오신 분들 저기 핸드폰 번호 빨리 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잘 활용하고 일단 대표자 한 명 빨리 선정해서 입법 청문회 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은 여러분들 의견 아닙니까? 예.